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 중에 스위치라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강의에서 if문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토대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사용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챕터 5의 새로운 자바 클래스로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정의와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간단한 예제 코드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스위치라고 하면 껐다 켰다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바에서 스위치문도 똑같습니다. 0과 1이기 때문에 껐다 켰다 하는 경우 어떤 케이스별로 분기 처리를 하는 게 스위치문인데, 정확히 설명을 해보면 명확한 값의 분기 처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건문 안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if문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조건을 판별을 해서 참이면 특정 케이스를 실행하는 게 스위치문입니다. 자,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변수값을 여러 개의 요 케이스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곳에 코드를 실행하는 조건문이다 라는 게 스위치문입니다. 그러면 if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if문은 소가로 안쪽에 조건을 판별해서 참일 경우에는 어떤 코드 블럭을, 거짓일 경우에는 어떤 코드 블럭을 실행하는 게 조건문이 if문이었다면, 스위치도 마찬가지긴 한데 if문처럼 크다, 작다 요거의 범위가 아니라 딱 이 값인가? 이렇게 명확한 케이스일 경우에 실행되는 걸 의미합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렇게 동등 비교라고 하죠. 요거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케이스문이 많아져도 if 혹은 이렇게 else if 구문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케이스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가독성이 매우 좋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문자, 문자열 이런 타입을 비교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죠. 사용자가 선택한 결제 수단에 따라 적립되는 이 포인트 비율이 다른 로직이다. 이런 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결제 약간 수단 방법 이런 거를 케이스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는 카드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뭐 신용카드라고 할게요. 이때 뭐 0.5% 정도를 뭐 적립을 해준다. 다음에 계좌이체를 해볼까요? 이런 것도 뭐 2.0%를 적립을 해주겠다. 그리고 캐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포인트도 있을 거고. 이거는 뭐 포인트 결제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적립이 없다. 자,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스트링 문자열 객체로 자, pay method라는 변수에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뱅크를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인티저 타입으로 페이먼트 어마운트를 제가 한 10,000 정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형 타입으로 포인트를 0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스위치문을 써볼 건데, 스위치는 뭐라고 했죠?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비교할 변수를 괄호 안에 넣는다 라는 거예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if문처럼 if 쓰고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 구조는 똑같은데, 그 조건문 안쪽에 조건이 되는 pay method라는 값을 넣는 거예요. 비교할 변수를 넣고
케이스를 작성해 줍니다. 뱅크일 때는 포인트를 여기서 0.02를 곱해주면 되죠? 2%니까.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문을 넣어줘서 이 케이스문을 종료시켜 주는 겁니다. 이 구조가 똑같아요. 쉽죠? 복사해서 이제 카드도 있었죠? 카드는 뭐예요? 0.5%니까 0.005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주석으로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페이 메서드 값이 이제 카드와 일치할 경우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에는 실행 후 이 스위치문을 완전히 빠져나간다. 그래서 반드시 이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페이 메서드 값이 뱅크일 경우와 일치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포인트 결제가 있었죠? 포인트를 넣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적립이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브레이크를 걸어줘도 되죠. 아니면 포인트를 넣어주면 이렇게 0 해줘도 되고. 자, 그리고 요거 중에서 요 세 개의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이거는 위 모든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이제 예외 상황을 말해요. 예외 상황일 때 실행한다.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여기서는 알 수 없는 페이먼트 방식이다. 알림을 해볼게요. 기본 적립률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포인트도 그냥 0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그냥 브레이크 넣어주면 되죠.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적어주긴 하지만 이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뭐 브레이크도 넣어주는 게 구조적으로는 좀 명확하니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위치문이 끝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으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 메서드에 결제 포인트가 결제 적립 포인트가 이제 얼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인티저 타입으로 형변환을 통해서 포인트 플러스 1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뱅크니까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1200원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00원이 적립되는 거죠. 자,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뱅크 결제 적립 포인트가 200원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카드로 바꿔서 실행해보면 조금 더 적게 나오겠죠? 이렇게 50원 나오고, 포인트 넣어보면 0원이 나오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 구문을 쓰면 명확한 값일 경우에 케이스별로 나눠야 할 경우에는 이 경우 스위치문을 쓰는 게 훨씬 빠르고 코드가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권한 체크할 때도 보통 이렇게 스위치 구문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조금 더 명확하니까요. 예시를 제가 비단 결제 포인트로 예시를 들었지만 스위치문을 쓸 수 있는 거는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사고의 확장을 좀 열어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스위치문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코드를 깔끔하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문 if와 스위치문 이렇게 두 개에서만 알아보았는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코드이다 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저희는 다음 반복문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